강아지 키우고 나서 후회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SNS나 공원에서 귀여운 강아지 모습에 반해서 나도 잘 키울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입양했는데 막상 키워보니 생각보다 힘드네 라고 느끼는 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닐 텐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실제로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이 입양 후 가장 많이 후회하는 5가지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이 내용들만 미리 알고 계셔도 준비 없이 시작했을 때 강아지도 힘들고 나도 힘든 그 상황만큼은 피하실 수 있으니까 5분만 투자해서 꼭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산책이에요. 에이, 산책 그거 너무 뻔한 거 아니야? 하셨죠? 운동도 할 겸 나는 매일 갈 수 있어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근데 제가 딱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러분, 헬스장 1년 끊어놓고 지금 몇 번이나 나가고 계세요? 처음엔 다들 의욕 넘치죠. 3개월 나가면 많이 나간 거고 1년 다 채우는 사람들 진짜 드물잖아요. 산책도 똑같습니다.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의지만 가지고 시작하면 무조건 지치게 돼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단순한 운동이 아니에요. 정신건강관리입니다. 미국 수의행동학회 연구에 따르면 산책이 부족한 강아지는 그렇지 않은 강아지보다 문제행동 발생률이 3배 이상 높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짖고 물어뜯고 분리불안까지 내가 입양한 강아지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못 나간 에너지가 집에서 터진 겁니다. 물론 우리 강아지는 산책이랑 상관없이 집에서 잘 노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딱 지금만 그런 거예요. 그게 쌓이면 어느 순간 터지거든요. 그때 가서 얘가 갑자기 왜 이러지? 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산책은 하루에 몇 번, 몇 분이나 나가야 할까요? 한두 번이면 되는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견종마다 다르고 날씨에 따라서도 계속 달라지거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소형견은 짧게 자주, 대형견은 길게 꾸준히입니다. 근데 이거요, 잘못 이해하면 오히려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영상 뒷부분에서 견종별로 실제로 얼마나 해야 하는지 딱 기준 잡아드릴게요. 사실 저도 나가기 싫은 날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근데 막상 나가서 분리가 코 킁킁대면서 꼬리치는 뒷모습만 보고 있으면 그냥 피로가 싹 가시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입양 전에 한 번 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첫째, 내 하루 중 1시간을 강아지한테 무조건 쓸 수 있는가? 두 번째, 내 체력과 생활 패턴이 이 견종의 활동량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가? 이 2가지에 자신 있어 할 수 있다면 산책은 의무가 아니라 약속이 되고 그 약속이 쌓이면 진짜 행복이 됩니다. 이렇게 시간만 준비하면 끝이냐고요? 아닙니다. 강아지를 키운다는 건 시간뿐 아니라 꾸준한 비용도 함께 감당하는 일이거든요. 두 번째는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 바로 돈입니다.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있거든요. 강아지 키우려면 돈 많은 백수여야 한다. 키우고 나니까 농담이 아니더라고요. 설마 사료값, 간식값 정도만 생각하신 거 아니시죠? 배변 패드, 심장사상충, 미용비, 이건 고정으로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그때그때 사게 되는 용품들, 카드값 앞자리 바뀌는 거 순식간이에요. 근데 진짜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바로 병원비입니다. 강아지는 의료보험이 없잖아요. 검사 한두 개만 해도 몇십만 원, 원인 못 찾아서 정밀검사 들어가면 그날로 몇백만 원 깨진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주변에서도 정말 많이 봤거든요. 당뇨로 시력까지 이를 위기에 놓였던 말티즈 친구는 인슐린에 시간 맞춰 챙겨야 하는 안약까지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거기에 더해서 혼자 키우는 직장인이다 보니 낮 시간 동안 케어해줄 분을 따로 구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 정도면 돈도 체력도 마음도 한꺼번에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강아지는 건강한데? 강아지는 아프다고 말을 못합니다. 이미 많이 진행된 다음에야 증상이 보이고 그때 병원 가면 이미 수술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순간 비싼 애가 아니라 할 수 있냐 없냐로 바뀝니다. 치료할지 포기할지 견종마다 거의 확률적으로 걸리는 병들이 있어요. 이걸 모르고 시작하면 나중에 마음 아픈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너무 중요해서 내가 키우려는 견종 뭐 조심해야 하는지 뒷부분에서 딱 짚어드릴게요. 저희 분리도 겨우 9개월 때 슬개골 탈구 2기 진단을 받았거든요. 지금 3년째 수술 없이 관리 중인데요. 그때 첫 번째 병원에서 수술 건의를 받는데 수술비는 어느 정도지? 이 생각이 먼저 스치더라고요. 하지만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그 순간 이 돈이면 내가 다른 걸 할 텐데 이런 생각보다 그저 제발 건강만 할 수 있다면 내 곁에 더 오래만 있어준다면 이 생각뿐일 거예요. 그만큼 이 아이들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게 훨씬 더 많은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미리 준비해보세요. 첫 번째는 펫보험이에요. 어릴 때 바로 가입할수록 보험료가 저렴해지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병원비 전용 저축. 한 달에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따로 모아두는 거예요. 이게 쌓이면 그 순간의 선택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이유에서든 병원을 가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꼭 추천드리는 건 슬개골탈구와 관련된 제품들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견종이든 나이가 들면 슬개골탈구가 대부분 오거든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효과를 본 제품은 강아지 계단인데요. 이 강아지 계단도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한 번 살 때 제대로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한데요. 그냥 단순히 편하고 예쁜 거 말고 슬개골탈구를 제일 잘 예방해 줄 수 있는 제품을 제가 비교해 놓은 영상이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 영상 참고해 보시면 강아지 슬개골탈구 예방을 제대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돈보다 더 빠르게 체감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세 번째, 바로 자유예요. 강아지를 키우는 순간 결국 바뀌는 건 하나예요. 내가 하고 싶은 삶에서 이 아이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삶으로요. 퇴근 후 갑자기 친구한테 연락해서 맥주 한잔 하고 싶을 때, 주말에 문득 바다가 보고 싶어서 짐 싸서 훅 떠나고 싶은 날, 강아지 키우기 전엔 그냥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강아지를 키우는 순간 이게 더 이상 그냥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요즘 반려견 동반 많잖아요. 맞아요, 많아졌죠. 반려견 동반 숙소 찾고 동반 입장 식당 찾고 이동시간 계산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를 위한 여행을 계획하는 건지 강아지 여행을 계획하는 건지 모르게 되더라고요.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처음에 상상했던 여행이랑은 다르게 스케줄이 진행돼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 외로워서 강아지 키우고 싶다는 이유라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이유 하나면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강아지의 외로움까지 내가 책임져야 하거든요. 저는 분리 입양 전에 이런 것만 찾아봤어요. 어떤 강아지가 예쁠까? 털 안 빠지는 애는 누구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어떤 강아지를 키울까 보다 내가 이 불편함을 감당할 수 있는가를 먼저 물어봐야 했었던 것 같아요. 강아지를 키우면서 자유가 줄어든 건 맞아요. 근데 저는 분리 키우고 나서 예전보다 훨씬 더 규칙적으로 살게 됐어요. 늦잠 자던 주말에 산책 나가고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오게 되고, 이게 처음에는 약간 제약처럼 느껴졌었는데 어느 순간 그게 제 하루의 루틴이 되더라고요. 자유가 줄어든 게 아니라 내 삶이 정리된 느낌이랄까요? 분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날엔 내가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거든요. 이 아이의 세상이 나 하나라는 걸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가? 응, 괜찮아 라면 그때부터는요, 힘들까가 아니라 얼마나 행복해질까를 고민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부지런해야 돼요. 네 번째, 바로 위생관리입니다. 목욕만 가끔 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외에 생각보다 꽤 많은 게 따라오거든요. 사람에게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지만 강아지는 영원히 아가예요. 모든 걸 해줘야 합니다. 퇴근하고 오늘 너무 힘들어 하고 누웠는데 옆에서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아직 할 거 남았잖아 이런 눈빛으로요. 아직 이 아이와의 일과가 끝나지 않았거든요. 특히 양치. 저도 처음엔 일주일에 2-3번 해주면 되겠지 했거든요. 지금은 좀 없어지긴 했는데 이게 바로 그 결과입니다. 코넬 유니버시티 수의과 대학 연구에 따르면 양치를 매일 안 해주면요, 3살 이후부터 치주 질환 발생률이 80%가 넘어간다고 해요. 치석이 쌓이게 되고 전신마취 스케일링, 심하면 심장질환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강아지의 건강에 꼭 필요한 관리예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부터 매일 하려고 하니 아시죠? 고개 잡으면 획 돌리고 혀 낼름낼름, 입 벌리면 온몸으로 버티고, 이 양치 전쟁 어떻게 이겨냈는지 위 영상에서 한번 꼭 확인해보세요. 근데 그 전쟁 끝나고 올리블리 잘했어 하고 칭찬해주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꼬리 살랑살랑 치면서 다가오거든요. 그 표정 보면 하기 잘했다 하실 거예요. 빗질, 발톱, 목욕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하나하나가 다 일처럼 느껴지는데 어느 순간 그냥 자연스러운 루틴이 되고 그 시간이 서로가 교감하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집안 냄새는 아무리 잘 관리해도 조금은 따라와요. 돌돌이랑 탈취제 자연스럽게 같이 키우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이 관리가 그냥 단순히 예쁘고 깨끗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아이를 건강하게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이거든요. 매일 관리해주는 그 작은 시간이 쌓여서 강아지는 가장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돼요. 이렇게 함께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 강아지가 그냥 동물이 아니라 진짜 내 아들 같고 딸 같은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피하고 싶어도 절대 피할 수 없는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5번째는 이별이에요.
강아지를 키운다는 건요, 결국 내가 더 오래 살아서 이 아이를 먼저 보내줘야 한다는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블리는 이제 겨우 4살인데도 쇼츠에서 무지개다리를 건너는 강아지 영상만 나와도 저는 벌써 가슴이 철렁하고 눈물이 나거든요. 보통 7살에서 8살 사이가 되면 노령견 케어를 고민하기 시작해요. 계단이 무서워지고 밥을 조금씩 남기기 시작하고 자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 변화들을 하나씩 마주하다 보면 결국엔 그 작고 예쁜 생명을 내 손으로 보내줘야 하는 순간이 와요. 귀여움에 호기해서 어리고 예쁜 모습이 아니라 크고 늙은 모습도 예뻐하고 아플 때도 끝까지 곁에 있어줄 수 있다면 그게 진짜 보호자의 자격 아닐까요? 자, 지금까지 강아지를 키우면서 마주하게 되는 현실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너무 중요한 견종마다 산책량이 얼마나 다른지, 내가 키우려는 강아지가 어떤 질병에 약한지 지금 바로 정리해 드릴게요. 블리 같은 소형견은요, 작으니까 거실에서 뛰어놀면 되는 거 아니야? 절대 아니에요. 체구는 작아도 에너지는 넘치거든요. 한 번에 길게 나가는 것보다 15분에서 30분씩 짧게 하루에 2-3번 자주 나가는 게 훨씬 좋아요. 그리고 핸드폰 보면서 그냥 걷는 건 이건 산책이 아니에요. 강아지가 냄새 맡고 멈춰서 탐색하고 두리번거리는 이 과정이 다 채워져야 스트레스가 풀리거든요.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가 아니라 얼마나 제대로 해주냐입니다. 중형견으로 넘어가면 얘기가 아예 달라져요. 한 번 나갈 때 최소 30분에서 1시간, 그걸 하루에 2번, 출근 전에 1시간, 퇴근하고 나서 또 1시간. 이거 매일 할 수 있는지 솔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대형견은 산책이 아니라 운동입니다. 한 번 나가면 1시간 이상, 그걸 하루 2번. 비가 오던 눈이 오던 상관없어요. 무조건 나가야 합니다. 날씨도 변수예요. 여름엔 아스팔트가 프라이팬처럼 달궈지거든요. 낮에 나갔다간 발바닥에 화상을 입을 수 있어서 새벽이나 늦은 오후에 나가셔야 돼요. 겨울은 염화칼슘으로 인한 화상과 저체온증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아이의 특성과 계절에 맞게 산책을 시켜주시면요, 강아지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고 문제 행동이 줄고 사회성이 좋아집니다. 산책 한 번이 단순한 외출이 아니에요. 이 아이의 생명을 늘려주는 시간입니다. 견종별 치약질환, 이걸 알고 준비하는 보호자와 갑자기 터진 병원비에 당황하는 보호자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요즘 대세인 말티푸, 믹스견이라 건강할 것 같죠? 푸들과 말티즈 두 견종의 약점을 함께 가져올 수 있거든요. 털복숭이 비숑 친구들은 귀엽고 성격도 좋은데 피부랑 결석으로 고생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귀여움을 맡고 있는 소형견 3대장, 말티즈, 포메라니안, 푸들이 갖고 있는 대표 질환입니다. 이 아이들이 특별히 약해서가 아니라 소형견 자체가 구조적으로 취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허리가 긴 닥스훈트 웰시코기는 디스크, 코가 납작한 시추, 퍼그, 프렌치 불독은 호흡기 질환, 리트리버 같은 대형견은 고관절 이상형증과 종양, 덩치가 크니까 약값도 수술비도 소형견의 몇 배예요. 어떤 약점을 가졌는지 알고 시작하는 것과 모르고 시작하는 것, 그 차이 나중에 정말 크게 느끼실 거예요. 산책, 돈, 자유, 위생, 그리고 이별. 듣고 나니 어떠세요? 아마 설렘보다 조금 더 마음이 무거워지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키우지 마세요. 이 말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강아지가 우리한테 주는 거 진짜 말로 다 못해요. 집에 돌아왔을 때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반겨주는 그 눈빛, 세상보다 나를 믿고 따라오는 그 존재감. 저도 처음엔 개 키운다고 혼났지만 엄마네 가면 지금은 분리가 거의 손녀급이거든요. 그럼에도 오늘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하나예요. 준비되지 않은 사랑은 나한테도 그 아이한테도 상처로 남거든요. 유기견 보호소에 있는 아이들도 처음에 누군가의 전부였을 거예요. 나의 선택과 책임감이 한 생명의 생을 결정한다는 걸 먼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얘기 중에 단 하나라도 이건 자신 없는데 싶은 게 있다면 조금 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신중한 선택 하나가 아이의 평생을 결정합니다. 소형견을 키우시거나 예정이시라면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소파에서 뛰어내리는 거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이게 또 습관이 너무 빨리 되거든요. 그 충격이 생각보다 커서 슬개골에 조금씩 쌓이거든요. 분리 점프 습관을 막아준 계단 정보 고정 댓글에 올려뒀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꼭 한번 참고해보세요. 앞으로도 분리와 함께 반려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